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규의 월드엔 이슈 시간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과 미국이 강원책을 주고받으며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미 고위급 인사들이 나란히 중국을 방문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니까 북한 리수영 부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그때 또 스티븐 비건도 함께 베이징에 있었더라고요. 네, 이수영 부위원장이 온 거는 같은데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점이 아주 묘한데요. 그 이 부위원장이 그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방중 1년째를 뭐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왔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진핑이 유럽에 가 있기 때문에 양재 측 외교 담당 정치국원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지금 없습니다. 카운터파트가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교도통신이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베이징에 가 있다고 했는데 국무부도 이걸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유관국과 한반도 문제를 놓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조금 좀 의미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은 말할 게 없지만 발표할 게 있으면 바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우전 뭔가 좀 물밑 접촉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대북 제재를 철회하겠다라는 트위터를 올리면서 북미 관계가 유화 국면에 접어든 것 같은데 이 추가 대북 제재가 무엇이냐를 놓고도 혼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뭐 백악관 내에서도 그 전날 미국 재무부가 발표했던 그 중국 해운회사 2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그거를 뭐 얘기하는 거다 했는데 또 뭐 나중에 또 뭐 다른 얘기도 나오고요. 네.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트럼프의 트윗이 나오고 나서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 거기 이제 자기들 인력을 다시 복귀시켰죠. 어쨌든지 간에 조금 많이 나아지는 상황인데 백악관 대변인도 같은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관계가 좋다. 네. 추가 제재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미국 북미 관계를 잘 아는 미국 소식통 얘기인데 네. 지금 뭐 언론들이 무슨 기싸움 냉기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물밑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아마 공개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예, 대북 제재 얘기를 좀 더 하면 추가 제재 안 하겠다, 못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거짓이었다라는 주장이 나온 거죠. 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5명이 그러더라 하면서 네.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국 제재 그 부분이라고 뭐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뭐 그 부분을 얘기했다가 보좌관들하고 또 뭐 충돌을 했고 그래서 백악관 쪽에서는 또 다른 제재가 있다는 식의 약간 애매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거 거짓말 해명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공화당 소속인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이 이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대북 제재 포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공격도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백악관이 워싱턴 쪽이 복잡합니다. 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운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유엔도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요? 유엔도 지금 이제 제재가 비핵화가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이제 제재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국제 구호단체, 기독교 쪽 구호단체 2군데에 대해서 예배를 허용을 했습니다. 예를 허용을 했고 이건 또 미국 국무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강온 어떤 양쪽 그런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북한은 이제 미국과의 회담 결렬 이후 중국이나 러시아와 좀 친밀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과 또 러시아에 파견돼 있던 북한 노동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돌려보냈어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도 제재 이행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요. 네. 2017년 12월에 결의안 채택된 거에 따라서 이달까지 북한 노동자가 자기네 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나라들은 추방 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보고서를 냈는데 워낙 좀 민감해서 그런지 보고서를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로이터 통신이 그 보고서를 입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보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 3만 명 정도가 일을 한 걸로 이렇게 관측이 됐는데 3분의 2 이상을 돌려보낸 걸로 되어 있고 중국도 절반가량, 중국은 한 8만 명 정도가 일하는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북한이 노동자를 해외에 내보내서 한 5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인다. 이런 비판을 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북미 관계를 둘러싼 세계 정세가 상당히 민감한 시점인데 이 시점에 미국이 ICBM 대량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발표를 왜 하필 이 시점에 했느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측도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이 스타워즈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스타워즈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미사일망 보강에 한 3천억 달러를 들인 걸로 돼 있어서 네. 미국 언론들은 계속 이게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느냐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지 묘한 시점인데 미국 국방부가 어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그 미사일 동시 다발,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북한이나 이란 같은 가상 적국으로부터 그 탄도미사일이 날라오는 이제 요격하는 실험을 했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 대해서 미국 내 그 관련 과학자 단체는 극비리에 다 짜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놓고선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전쟁이 언제 그렇게 상대방이 공격할 때 우리 공격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네. 아직 갈 길 멀었다 비판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아주 시점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용 고체 연료를 생산하는 공장은 별 움직임이 없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발표를 한 게 그 미국 내 그 보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 CSIS 쪽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네. 자기네가 지난 한 6개월 동안 위성 이제 가지고선 그 나온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함흥 근처에 있는 북한 그 공장에 어떤 탄도미사일 그 연료도 만들고 이제 거기서 엔진도 생산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것도 조금 뭐 미국 쪽에서 조금 뭐 좀 어떤 약간 좀 어떤 좀 제스처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쨌든지간에 CSIS가 이런 분석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